68세 박정수님은 건강보조식품을 50만 원어치 드셨고 69세 김정자님은 그 돈으로 현미와 귀리를 사셨습니다. 2달 뒤 혈당이 달라졌어요. 누가 더 건강했을까요? 정답은 김정자님입니다. 박정수님의 공복 혈당은 여전히 150을 넘었고 김정자님은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돈을 썼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공복 혈당 수치가 102에서 125 사이로 나왔다면 그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지금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미 126 이상으로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당뇨인 분들도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해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은 하루에 몇 알 드시나요? 보통 한 알에서 2알 정도시죠.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은 몇 알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10알 이상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당 대사와 식습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이연석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에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작 혈당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그대로 드시더라고요.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왜 의사들은 약만 처방하고 식탁 위에 진짜 문제는 짚어주지 않는 걸까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일부에서는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음식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빵이나 떡, 면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2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는 99%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식품을 드셔도 혈당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30년 연구 끝에 확인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건강보조식품에 한 달에 50만 원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혈당을 바꾸고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를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꿔보실 분, 각오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68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셨지만 공복 혈당이 늘 150을 넘었습니다. 약도 챙겨 드시고 건강식품도 여러 가지 드셨는데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박정수님의 식단을 확인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아침에는 식빵 2장, 점심에는 칼국수 1그릇, 저녁에는 라면을 드셨어요. 밥은 살찐다면서 빵과 면으로 대신하신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박정수님은 제 말에 처음엔 의아해하셨어요. 빵이랑 면이 밥보다 나쁘다고요?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나쁩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들으셔야 왜 그런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박정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일단 빵과 면만 끊어보세요. 한 달만이라도 시도해보시라고요. 박정수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믿고 실천하셨어요. 한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으로 내려간 거예요. 약도 그대로, 건강식품도 그대로였는데 오직 식습관만 바꾼 결과였죠. 그때 박정수님이 하시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건강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식탁 위의 선택 하나가 혈당을 바꿉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3가지 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빵, 떡, 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보다는 빵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침에 식빵이나 단팥빵을 드세요. 점심엔 칼국수나 라면이 간편하니까 자주 드시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입니다.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빠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흰 밀빵의 당지수가 평균 85 이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빵 한 조각을 드시는 건 설탕 덩어리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68세 박정수님처럼 밥 대신 빵과 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밥은 탄수화물이니까 피하고 빵으로 대신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빵이나 면은 밥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빵, 떡, 면을 완전히 끊으세요.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죽, 채소 수프를 드시면 됩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그리고 빵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이나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빵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하늘 높이 치솟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통밀빵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밀도 결국 밀가루예요. 흰 밀빵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당지수가 여전히 높습니다. 통밀빵이라고 안심하고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빵이나 면을 몇 번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식빵, 점심에 국수, 간식으로 떡. 이렇게 하루 3번 드신다면 혈당이 안정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2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흰쌀밥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쌀밥을 먹고 살았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식사를 안 한 것 같고 허전하잖아요. 하지만 흰쌀밥은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지 않아요. 흰쌀은 껍질이 다 제거된 상태라서 소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실험을 했는데 현미를 섭취한 그룹은 흰쌀밥을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게 유지됐습니다. 20%면 엄청난 차이예요. 제가 만난 63세 김순자님은 평생 흰쌀밥만 드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드셔왔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제가 권해드렸어요. 현미랑 귀리랑 콩을 섞어서 밥을 지어보시라고요. 처음엔 거칠어서 힘들어하셨는데 점차 익숙해지셨어요. 그렇게 6개월을 드신 후에 당화혈색소를 검사했더니 8.2에서 7.0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순자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이게 바로 잡곡밥의 힘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흰쌀 50%, 현미랑 잡곡 50%로 섞어서 지으세요. 그렇게 한두 달 드시다가 익숙해지면 현미 비율을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잡곡밥을 지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부드럽게 지으셔야 합니다. 너무 거칠게 지으면 씹기도 힘들고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여러분은 밥을 지을 때 어떤 곡물을 섞고 계신가요? 아직도 흰쌀밥만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현미 한 줌만 넣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혈당을 바꿉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설탕은 숨은 폭탄이에요. 문제는 설탕이 커피에도, 음료에도, 과자에도, 심지어 과일에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보고서를 보면 가당 음료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25% 높았습니다. 25%요. 이게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합병증까지 부르는 거예요. 64세 이철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믹스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5잔은 기본이었죠. 아침에 1잔, 점심 후에 2잔, 오후에 1잔, 저녁에 또 1잔. 이렇게 드셨는데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6에서 8g 들어있어요. 하루에 5봉지면 설탕을 30에서 40g 드시는 겁니다. 제가 이철수님께 블랙커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너무 쓰다고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적응하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공복 혈당이 20이나 떨어졌어요. 단지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꾼 것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믹스커피는 블랙으로 바꾸시고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 녹차로 바꾸세요. 간식이 땡기시면 고구마나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심심하고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단맛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하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당이 높은 과일은 하루 주먹 1개 분량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도 결국 당이거든요. 여러분은 커피나 음료를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설탕 들어간 음료를 마실 때마다 혈당이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목이 마르면 물을 드세요. 물이 가장 좋은 음료입니다. 이 3가지를 지키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도 완화됩니다. 빵, 떡, 면을 끊고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설탕 든 음식을 피하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해도 혈당은 확실히 안정됩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음식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혈당은 안정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효과가 있어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채소를 생략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꼭 한 줌 이상 먼저 드셔야 해요. 김치 몇 조각으론 부족해요. 생채소나 데친 채소를 한 접시 정도 먼저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은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시나요? 대부분 밥을 먼저 벗어 드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 30분 걷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식사 후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바로 누우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질 수 있어요. 식사 직후 바로 격한 운동을 하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걸으세요. 집 근처를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혈당이 정말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혹시 밥 먹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는 밥 먹고 나서 꼭 걸으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합니다. 벽을 밀거나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자극됩니다. 하루 10분만 해보세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과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일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 오늘 몇 번이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셨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보세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혈당 기록 습관입니다. 기록은 자신의 음식 반응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고 어떤 습관이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스마트폰 메모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숫자 자체보다 패턴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번 주에 혈당이 높았던 날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낮았던 날은 어떤 습관을 유지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혈당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혈당을 재긴 하는데 기록은 안 하세요. 재고 나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기록을 하셔야 패턴이 보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의 참여입니다. 혼자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가족이 함께 해주면 훨씬 수월합니다. 가족의 관심은 가장 강력한 지원이거든요. 같이 잡곡밥을 먹고 채소를 먼저 먹고 식후에 함께 걷는 거예요. 가족이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부탁해 보세요. 같이 건강해지자고요. 여러분 가족은 식탁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가요? 혼자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 함께 하나요? 가족의 참여가 있으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혈당은 확실히 안정됩니다.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세 가지 음식. 첫째, 빵과 떡과 면입니다.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둘째, 흰쌀밥입니다. 흰쌀은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높입니다. 셋째,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믹스커피, 가당음료, 단과자는 모두 혈당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이 세 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혈당은 훨씬 안정됩니다. 빵 대신 현미밥을,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선택하세요. 이 작은 선택의 차이가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바꾸고 식후에는 꼭 3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벽밀기나 의자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하루 10분만 해보세요. 혈당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건강보조식품만 먹으면 혈당이 잡힌다. 비싼 제품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아니에요. 이건 착각입니다. 진짜 해답은 식습관이 혈당을 잡는다는 겁니다. 식탁 위의 선택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발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하면 실명하거나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당뇨를 방치했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약을 줄일 수도 있고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오는 효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빵이나 면 대신 현미밥 한 숟갈로 시작해보세요. 그 한 숟갈이 여러분 건강의 전환점이 됩니다. 내일 아침 믹스커피 대신 뚫레커피를 드셔보세요.
처음엔 쓰고 맛없겠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더 바꾸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끊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다면 다음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글로 남기시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